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초경제 수학 챕터 6장 수열과 복리 중에서요. 4절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우리 경제학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하는 시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 10년 후에 100만 원은 동일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자, 우선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은행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100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 100만 원을 1년에 6%로 예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1년 후에 이자율이 6% 이렇게 되면은 1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1년 후에 뭐 100만 원 더하기 6만 원을 더 더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돼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 쓰지 않고 또 은행에 몽땅 다 예금했다 합시다. 그럼 이 106만 원에 또 6%가 또 붙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의 가치가 되면은 이걸 또 예금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년 후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10년 후. 자, 그럼 10년 후에 어떠한 값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년 후에 어떤 가치 이걸 A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때 이 100만 원, 지금 시점에서 내 손 안에 있는 이 100만 원을 우리가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10년 후에 이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10만 원에 100만 원에다가 얼마 후에 10년 후에 이 가치 이 A를 우리가 미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와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복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복리 계산법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복리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어떤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원금의 이자가 이렇게 6% 붙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다음 6%는 원금에도 6%가 붙고요. 또 이자에도 6%가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100만 원에다가 6%의 이자가 붙고요. 요거 더하기 아니면 또 여기 6만 원에다가 또 약간 6% 이자가 또 같이 붙는 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냥 총 106만 원에다가 6% 이자가 붙는 셈이죠. 자, 다시요. 복리라는 것은 자,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 모두의 이자가 붙네요.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거기 책에도 뭐 간단한 뭐 표로 그림을 해놨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 미래에 이렇게 쭉 나타내는 타임 라인이라고 할게요. 그 얘가 이제 처음에 기수가 0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라는 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1기 이렇게 되면 T가 1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자가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어떻게 되냐면 네, A R만큼의 이자가 붙습니다. 얘는 이제 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럼 1기에는 원리금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할게요. 쭉 더한다라고 하면 자, 0기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쭉 더하시게 되면은 A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그냥 A 이렇게 되겠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같이 더하면 되겠죠. A를 앞으로 빼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R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2기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기 후에는 원금 자체가 요게 원금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원금이 되는 거고요. 요게 원금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원금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원금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 원금은 A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쓰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자가 어떻게 붙습니까? 여기죠. 맞죠? 여기다가 A에다가 이자율이부터 1 플러스 R에다가 R 이렇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거 두 개 다시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합하면
이거 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앞에 a와 1 플러스 r을 빼내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게 자꾸 길어지긴 하는데 1 플러스 r을 빼내면 여기서 1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a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3기 자꾸 옆으로 늘어나서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금이 a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자는 여기에 또 이자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또 이자가 또 이렇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한 원리금의 합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하게 되면 a에다가 요 그냥 더해요. 1 플러스 r의 제곱. 그럼 이거 빼면 1 플러스 r 다시 나오니까 이걸 정리하면 a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가다가 n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n승 n기가 되죠. 여기 3기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위에가 3 이거 찾았어요. 보이시죠? 네, 좀 굵은 색깔로 할까요? 3기에는 여기 3 이렇게 되고요. 2기에는 여기 2 이렇게 되고요. 1기에는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n기에는 이거 값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요 같은 패턴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출하면 a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어떤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a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n기 후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n기 후에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를 비춰 봤을 때 a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연이가 만약에 5%로 매년 복리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복리로 계산할 때 계산 시 은행에 예금을 해요. 그래서 5년 후에 원리금의 합계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원리금의 합계는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1억 원 이렇게 있고요. 색깔 바꿔서 할까요? 처음에는 여기 1억 원 이렇게 있고요. 1억 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5%니까 0.05 해가지고 몇 년이에요? 5년 후잖아. 5년 후. 그러면 5년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거 뭐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계산기를 쓰면 그래서 뭐 이렇게 1.276억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가치가 나와 있는데 현재 가치는 뭐냐면 여기 A1의 미래 가치는 요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발생하는 요게 어떤 B라는 미래의 가치가 있으면 이게 바로 이거면 현재 가치로 현재 시점으로 타임머신 타고 쫙 왔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A에다 1 플러스 R의 n승을 이거를 현재로 하면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B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요게 현재 가치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 그거를 좀 살짝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살짝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present valu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present value가 a라는 이런 값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가치가 지금 a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n년 후의 미래 가치를 복리로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반항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럼 미래 가치를 future value 해가지고 f value 이렇게 씁니다. 얘는 어떻게 쓴다? a n년 후라고 할게요. n년 후. 그러면 n기 후 이렇게요. 그러면 a에다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1 플러스 r로 n승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면 현재 가치 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future value 값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게 우리 경작에서 많이 활용될 어떤 식이니까 요걸 중심으로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예제가 몇 개 있는데 요걸 뭐 다 풀어드리긴 그런데 간단한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번 봅시다. 자, 원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연리 10%로 매년 복리로 계산될 때 5년 만기 정기 저축에 가입하면 5년 후에 원리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1번 솔루션 어떻게 구하면 돼요? 원리금이 처음에 1,000만 원 있죠. 1,0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이 10%니까 0.1이고요. 얼마? 5년 후 5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네요. 그렇죠? 다음 2번. 자, 금리가 10%야. 경제에서 20년 후에 1억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서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거요. 지금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가 얼마가 쭉 흘러갔더니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이게 1억 원이 된대요. 1억 원 이렇게요. 이렇게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다? 20년의 시간이 흐르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20년 후에 받습니다. 그래서 n은 20년 이렇게 20년 후. 자, 이걸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디스카운트 한다 해서 할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할인한다 합시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미래가치 값을 현재 가치로 이거 1 플러스 이자율분에 그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억 원이 있잖아. 1억 원이 있으면 현재 가치로 나타낼 때는 뭐랑 가치가 같습니까? 하면 1억 원을 1 플러스 0.1에 몇 년? 20년이죠. 그래서 20으로 20승으로 곱해준 걸로 나누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볼까요? 3번은 매년 B1씩 영구히 지급받는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10%일 때 이걸 현재 가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매년 얼마씩 받는다? 이자가 여기 보시면 B1씩 계속 받는다고 해요. B1씩. 그때 매년 받는 이렇게 쓸게요. 이자의 현재 가치 합을 계산하면 돼요. 현재 가치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자의 현재 가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쭉. 자, 우리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못 받고 1년 후에 여기는 연기에 못 받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점점점점 해서 뭐 n년 후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B를 받고 B를 받고 B를 받고 점점점 가다 B 이렇게 받아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B를 받는 거를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끌어내는 거는 할인하는 거는 B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돼요. 자, 2년 후는 어떻게 나눠줍니까? 얘는 요 B를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3년은 3으로 나누면 되고 n년 후는 쭉 나눠주면 그러니까 직선을 잘 해석할게요. 쭉 해서 나눠주게 되면 요거는 n으로 나눠주면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n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년 받는 공간이 좁은데 매년 받는 이자의 현재 가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간이 좁아서 이쪽에다 씁시다. 자, 따라서 자, 이자의 현재 가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자의 현재 가치 합은 자, B 1 플러스 R 요거 더하기 B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B 1 플러스 R의 3승 더하기 계속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의 B 계속 됩니다. 계속.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 무한등비급수 구하는 거 이거 할 때 사실은 등비수열이 필요한 거고 얘가 초항이에요. 초항. 자, 공비는 얼마예요? 공비는 더해지는 수죠. 곱해지는 수예요.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서메이션에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R이 와야죠. R이 1 플러스 R분의 1. 얘 공비예요. 공비. 이거 분의 분자는 뭐가 온다? 초항이 와야죠. 초항이 아이고 복잡하네요. 1 플러스 R분의 B 초항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는데 R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발생하는 요 B를요 R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현재 가치의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연이율 6% 매년 복리로 계산되는 정기적금에 매년 초에 이만큼씩 적립해 나가면 10년 후에 원리금의 합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예, 여기 보시면 2만 원씩 계속 적립을 해 나가요. 이걸 이제 역순으로 거꾸로 디스카운트해서 우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표로 그려도 되고요. 이 S 값은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만 여기에다가 1 플러스 6%죠. 연 6% 0.0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2만에다가 1 플러스 0.06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10년 동안 2만 돼가지고 1 플러스 0.06의 10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 더할 때 어떻게 해요? 초항이 이거죠. 초항이 이거고, 그쵸? 그리고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0.6 이게 공비죠. 이게 초항. 공비는 1 플러스 0.06 이게 바로 공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는 방법은 우리 이쪽에다 쓸게요.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쪽이 더 크잖아. 이쪽이 더 클 때는 1 플러스 0.06 R 빼기 1 요거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초항을 써 주셔야죠. 초항 2만에다가 1 플러스 0.06 요게 되고요. 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는 1-R의 n승한데 R이 더 크게 되는 거니까 R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0.06 여기에 n승인데 지금 10년 후니까 10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푸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279.416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뭐 살짝 아이디어만 보시고 다음 2번 볼까요? 자, 연이율 6%인데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10년 후에 원리금 합계가 100만 원이 되려면 얼마씩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2번은 이게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10년 후에 쫙 해서 10년 후 네, 얼마라고요? 원리금의 합계가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자, 이렇게 되려면 매년 얼마씩 적립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럼 위에 공식 그대로 쓰시죠. 자, S 공식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대신 얼마씩 적립해 나가는가 요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대문자 A라고 쓰면 자, S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에다가 1 플러스 0.06 위에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쓸게요. 1 플러스 0.06 10년이죠? 네, 10년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를요 또 역시 똑같이 쓰면 돼요. 1 플러스 0.06 그냥 1.06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그냥 좀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가 된다? 100만 원. 요거 되는 거예요. 요때 무엇을 구한다? 요때 A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요때 뭐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될 테니까 A 값은 그럼 대략 70만 원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그 다음 밑에 교재 보시면 뭐 예제가 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간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이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우리 기본적인 경제학 얘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요거는 우선 셀프로 할게요. 셀프로 푸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제학의 좀 시점 간 자원 배분의 원리를 좀 보시면 우리가 목적식으로서 제약식 할 때 우리가 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때 요걸 쓰게 됩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에 경제학 시간에 요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